안녕하세요. 김해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가 했던 연구 중 2016 춘계 산업공학회에서 발표를 했던 자유로운 문자를 활용한 향상된 키스트록 다이나믹스 인증 방법 개발이란 연구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이고요. 저희가 이 연구를 하려고 했던 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아무래도 이 정보 기술의 발전, 그리고 컴퓨터의 발전으로 매우 편리한 기능들을 지금 인류에게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또 반대급부로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 보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 문제 중에서도 이 개인 인증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뭐 항상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본인이 허가된 사용자인지 또는 유효한 사용자인지를 인증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방식들의 문제는 이제 한번 이 인증 절차를 통과하고 나면은 그 사용자에 대해서 전적으로 시스템이 신뢰를 한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이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향상된 보안 시스템을 위해서는 이 한번 시작 시에 사용자의 인증을 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용자가 정상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탐지할 이것을 이제 2차 보안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2차 보안 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 어널리시스는 이런 2차 개인 인증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가 뭔지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키보드 자판을 입력하는 어떤 행동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키보드를 입력하는 행위가 여러 홍채나 지문과 같이 어떤 바이오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이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졌죠. 그 말 뜻은 모든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생물학적 정보가 바로 이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방을 못하고 각 개인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값이겠죠. 그래서 이걸로 그 개인을 식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안 시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이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는 이 홍채나 지문 같은 다른 생체의 정보와는 다르게 하드웨어가 필요 없이 왜냐하면 이미 이 입력 장치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통신 기기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키보드나 입력 장치를 통해서 입력되는 그 사용자의 입력 패턴을 소프트웨어적으로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적인 면에서 다른 여타 생체의 정보 인증 시스템보다 우수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를 이용해서 개인 인증 방법을 좀 더 향상된 개인 인증 방법을 개발하고자 했던 게 이번 연구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남은 발표에서는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 어널리시스를 줄여서 KDA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연구는 뭐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꽤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오고 있던 분야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최근 연구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은 그 전까지는 어떤 이 통계적 방식, 단순한 통계적 방식 몇 가지를 적용하는 식으로 되어 왔다면은 최근에는 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발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개발된 알고리즘들을 많이들 차용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보기기가 PC가 메인이었던 것에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것으로 이런 기기의 사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이제 키보드뿐만 아니라 다른 입력 기기에 대해서도 이런 KDA를 적용하는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몇 가지 새로운 향상된 인증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그거를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50명의 실험자를 모집을 하여서
두 가지 언어로 약 15,000 키스트로크를 입력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글 15,000자, 영어 15,000자를 150명 각 개인이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입력할 때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하느냐 하면은 이 어떤 키를 눌렀고 그 키를 누른 시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이런 통계적 탐색을 해봤는데 여기서 프리퀀시를 나타낸 히스토그램이죠.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영어와 한글의 입력 패턴이 상당히 상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언어를 입력할 때의 이런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도 이미 진행된 연구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수집한 이 어떤 키를 누른 시간 정보를 활용을 하는데 이 시간 정보는 누르는 시간과 이 키를 떼는 시간 두 가지가 각 하나의 키마다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하나의 키를 누르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각각 키를 누른 시간 정보를 입력하는 표가 되겠죠. 그럼 이 표를 뿐만 아니라 이거를 활용을 하여서 어떤 키와 키 사이에 어떤 두 개의 키를 누르는 순간 있는 그 인터벌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정보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A라는 키를 누르고 B라는 키를 눌렀는데 이 사이에 키를 누른 시간과 뗀 시간의 이 간격을 볼 수도 있고 누른 시간과 누른 시간, 뗀 시간과 그 다음 키, 즉 B를 누른 시간 이런 여러 간격들을 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성할 수 있겠죠. 여기에 제한된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생성한 네 가지 새로운 변수입니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키 시퀀스의 인터벌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다이그래프라고 부를 것이고 하나의 키 정보만 이용한 것은 유니그래프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실험을 진행하였냐면은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연구되고 있던 KDA 방식 중에서 어떤 개인 사용자가 입력한 키들의 이 empirical distribution을 추정해서 다른 사용자가 입력한 다른 사용자는 또는 그 사용자일 거라고 예상되는 어떤 키 시퀀스, 어떤 키 스트로크 집합이 들어오면은 또 거기서도 디스트리뷰션을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은 그것의 차이를 이용해서 차이가 크면은 이건 서로 다른 사용자가 입력한 키일 것이다. 그래서 즉 그 둘은 다른 사용자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이 두 디스트리뷰션이 비슷하면은 그거는 이제 같은 사용자가 입력한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을 사용한 게 이 코몰고롭 스미노프 테스트라고 하는 KS 테스트와 크렘마본 마이시 CM 테스트 즉 두 가지가 있습니다. KS 같은 경우는 두 디스트리뷰션의 거리 중 가장 큰 값을 그 값으로 가지고 CM 테스트 같은 경우는 두 분포의 넓이의 차이를 그 값으로 가지게 됩니다. 여기가 KS 테스트의 예시하고 이것은 CM 테스트의 예시입니다. 이 두 방법 외에도 최근에 제안이 되어서 KDA 연구 분야에서는 가장 우수한 어떤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던 방식이 R 매저와 A 매저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R과 A 매저는 KS와 CM 테스트와 다르게 이 다이그래프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제가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KS와 CM 테스트는 이 각 키를 누르는 속도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니그래프 정보를 활용하게 되는데 R과 A 매저는 거기에 더해서 어떤 두 시퀀스의
정보, 즉 다이그래프를 이용하게 되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T랑 H를 누른 어떤 요 두 캐릭터 집합, 그리고 또는 여긴 또 다른 예시가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차이를 보게 되겠죠. 어떤 사용자 한 명이 입력한 것과 또 다른 사용자가 입력한 것에. 그래서 그 차이가 크면은 이게 서로 다른 사용자다 라는 식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측정하는 방식이 R 메저라는 방식이 있고 A 메저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요 각각의 방식을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 그 두 가지의 메저를 더하기로 결합을 하거나 또는 곱하기로 연결한 R 플러스 A 메저 또는 R 곱하기 A 메저가 R과 A 메저를 각각 사용했을 때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이 최근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착안을 해서 KS 테스트와 CM 테스트도 독립적으로 있을 때보다 둘을 결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KS와 CM을 곱하기로 연결한 KSCM 테스트라는 방식을 이 연구에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 말고 또 추가로 하나 더 제안한 게 있는데, 그것은 저런 앞서 말했던 것 같이 이 디스트리뷰션을 추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계학습 방법에서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방법론을 좀 더 이 KDA에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한 방식을 연구하였습니다.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란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와는 다르게 오직 하나의 범주만으로 어떤 모델을 학습을 하고 다른 범주가 들어왔을 때 이게 학습했던 범주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다른 범주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KDA 문제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정상 사용자의 키 패턴을 학습을 하고 이 모델은 어떤 새로운 키 패턴이 들어오면은 기술록 패턴이 들어오면은 내가 학습했던 정상 사용자가 입력한 패턴인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사용자가 입력한 것인지를 구분하게 되겠죠. 이런 방식은 이제 앞서 방식과는 다르게 이 인풋 베리어블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하기 적합한 새로운 어떤 인풋 베리어블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뒤에서 실험 결과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실험 결과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해서 저희가 사용했던 평가 매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저희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EER이라는 평가 매저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실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기 위해서 뭐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저희가 어떻게 이제 샘플링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표입니다.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를 이렇게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위해서 나누었고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 봤는데, 저희가 제안한 이 두 가지 새로운 방법론에 다가 실험을 적용하기 이전에 이제 한번 다른 어떤 실험을 해봤는데, 요건 어떤 거냐면은 앞서 이제 다이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 인터벌을 계산하는 조업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네 가지를 각각 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드 아레이란 것은 이 네 가지 다이그래프 정보를 조화 평균으로 조합한 것이고, 썸 아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을 낸 것이겠죠. 그 네 가지를. 그래서 이 실험에서 보여주는 결론은 산술기압 평균으로 생성한 그 다이그래프 정보가 그냥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 더 우수하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앞서 실험은 전부 다 이렇게 다이그래프 정보를 평균 내린 것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좀 더
제대로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은 저희가 제안했던 KSCM이라는 방식이 보시면 이게 이 주황색이 가장 ER이 낮은 즉 제일 좋은 경우이고요. 이런 트레이닝과 테스트 사이즈 같은 경우에서 이제 파란색이 그 다음 것인데 보시면 이제 트레이닝 키스트로크가 작을수록 즉 사이즈가 작을수록 저희가 제안했던 KSCM 방식이 가장 좋은 결과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레인 키스트로크의 데이터 크기가 좀 커질수록 원래 일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던 R+A나 RA 매저가 좋은 성능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2015년에 있었던 연구 방식보다 이제 키스트로크가 작은 경우에는 약 한 7%포인트 정도 개선된 결과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글 데이터 같은 경우 바로 이전에 보여드렸던 것은 영어 데이터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대개 R과 A 매저를 활용한 방식들이 키스트로크가 조금만 커져도 빨리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죠. 그게 이제 앞서 있었던 영어 데이터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실험 결과를 좀 시각화를 해봤는데 이 테이블은 이 트레이닝 키스트로크의 데이터의 사이즈와 테스트 키스트로크 데이터 사이즈의 이 조합에 따라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제 100 키스트로크 정도로 가면 한 두 문장 정도를 입력한 것이고 1000이라고 하면은 짧은 한 문장 정도를 입력한 것인데 여기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제 짧은 문장을 입력할 때는 저희가 제안한 KSCM 방식이 조금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이제 길어질수록 일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이전에 일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줬던 RA 매저가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조금 키스트로크가 조금만 커져도 이제 RA가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한 두 문장만 입력을 했는데도 대략 10% 정도의 오류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한 두 문장만 입력했는데도 10%의 오류로 이 사람이 정상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문단 정도 입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에러가 확실히 낮아지게 되죠. 이제 0.7 정도까지 낮아졌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KSCM 방식이 좀 짧은 문장을 입력했을 때 이 사람이 정상 사용자이 아닌지를 구분하는데 꽤나 효과적인 방식이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은 실험 결과는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을 위해서 저희가 새로 고안한 어떤 인풋 베리어블의 구조를 한번 실험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실험에서 사용했던 5가지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마다 이 알고리즘마다 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1SVM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실행해 줬다는 내용이죠. 그전에는 그냥 사용하였다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파라미터를 찾아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알고리즘별로.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제안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전 연구를 살펴보면은 2015년에 있었던 연구인데요. 여기서는 인풋 베리어블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사용자의 손의 위치에 따라서 이것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보면 이 키보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다고 치면은 그 중에서 왼손은 이 정도 영역을 커버하게 되고 오른손은
이곳, 그리고 또 특별히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줬죠. 그래서 왼손 L, 오른손 R, 그리고 스페이스 S, 이 L, R, S 세 가지의 조합에 따라서 이렇게 8가지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험에서 수집했던 그런 데이터 방식을 이용하면은 이 왼손이 입력했던 것의 데이터, 뭐 오른손이 입력했던 것에 대한 시간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생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손의 위치에 이제 이 연구는 이 손의 위치에 따른 키 입력 속도가 굉장히 어떤 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는 손의 위치를 보는 것보다 이 사용자의 전체적인 패턴을 포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여서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면은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키스트로크를 가지고 다이그래프 정보를 생성을 해내고 그럼 그것을 이렇게 내림 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5,000타의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은 5,000 키스트로크죠. 그거를 이제 균등하게 8개의 집합으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또 다른 키스트로크 데이터를 앞서 구했던 그 오름차순 순의 키 시퀀스대로 나열을 해보면은 똑같은 사용자가 입력을 했다면은 그 오름차순 구조가 같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용자가 입력을 했다면 그 구조가 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같은 사용자인지 다른 사용자를 구분을 하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변수는 요 오름차순을 8개로 쪼갠 것, 그것을 자체로 변수로 삼은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실험을 해 봤을 때 2015년에 손의 위치를 가지고 했던 연구에 비해서 약 2.44%포인트 일반적으로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왼쪽이 2015년에 있었던 손의 위치를 이용한 연구, 그리고 이 오른쪽이 저희가 새로 제안한 방식 이걸 5K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이전 연구보다 더 좋아졌던 경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좀 더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글에 대한 경우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게 저희가 제안한 방식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앞서 제안했던 실험 결과를 요약한 것인데, 노란색이 저희가 제안하는 방식이죠. 대부분 경우에서 노란색이 이전 방식인 파란색보다 더 낮은 것을 봐서 더 이제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 연구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는 이 KD의 연구에서 적용한 알고리즘 중 2가지 패러다임, 하나는 이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하는 방식, 두 번째는 이 머신러닝 방식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개선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떤 좋은 성능을 보였던 KSCM 방법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R 매저와 A 매저가 있는데 이 R 매저와 A 매저를 그냥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결합해서 쓸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에서 착안해서 KS와 CM 방식도 곱하기로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였더니 더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기계학습 방식에 이 KD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풋 배리어블을 저희가 정의해 줘야 되는데 이전 연구는 손의 위치를 중요시 봤다면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이 전체적인 다이그래프의 키 값의 이제 속도를 집합으로 구성하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생성을 하였고, 실제로 그 방식이 이전 연구의 이 손의 위치를 활용한 연구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